나는 100살이 훌쩍 넘은 교수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웃거나 혹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100년을 넘게 살며 수많은 인생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내가 가장 자주 목격한 비극은 실패가 아니었다. 포기도 아니었다. 바로 사람들이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단정 짓는 그 순간이었다. 젊은 시절에 나는 학생들에게 꾸준함을 가르쳤고 중년이 되어서는 사회를 분석했으며 노년에 들어서는 사람의 마음을 관찰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 와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자신을 오해한다는 사실이다. 수없이 시작하고 수없이 멈췄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내가 본 진실은 다르다. 반복된 시작과 중단은 게으름의 증거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려 애써온 흔적이었다. 나는 연구실에서, 강의실에서, 그리고 병원 대기실과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중장년의 얼굴을 보아왔다. 그들의 눈에는 공통된 표정이 있었다. 나는 끝까지 해본 게 없다는 자책.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늘 이런 삶이 숨어 있었다. 가족을 책임져야 했고, 생계를 놓칠 수 없었고, 감정 하나만으로 모든 걸 걸 수 없는 현실. 그 무게 속에서 다시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꾸준함의 다른 얼굴이었다. 의욕이 없는데도 계속 움직이는 사람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 그들은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았다. 대신 느리게, 아주 조용히 걸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속도로, 박수도 없이.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늘 그들이 남아 있었다. 한문에서도 삶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루 이틀 반짝이는 재능은 많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에도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결국 자기 자리를 만들어냈다. 노년에 이르러 깨닫는 한 가지가 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정과 상관없이 반복된 아주 사소한 행동들이었다. 나는 젊은 시절 스스로를 다그치며 이렇게 의욕이 없을까를 고민했지만 지금의 나는 안다. 의욕이 없는 날에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시간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다. 교수님, 우리는 늘 중간에서 멈출까요? 나는 이렇게 답한다. 멈춘 게 아니라 너무 오래 버텨온 것이다. 다시 시작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설명할 수 없는 피로. 그것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삶의 무게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원망하면서도 다시 일어나려 했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꾸준함의 씨앗이다. 내가 100년을 삶아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다. 꾸준함은 강하게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해왔다.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스스로에게 해왔던 약속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얼마나 값진지 잘 알고 있다. 나는 오랫동안 동기라는 것을 연구했다. 젊은 시절에는 그것이 인간을 움직이는 핵심 연료라고 믿었다. 강의실에서 열정적으로 말했고 책에도 그렇게 썼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수천 명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볼수록 그 믿음은 서서히 무너졌다. 동기는 늘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마치 계절처럼 혹은 젊음처럼 붙잡을 수 없는 것이었다. 중년의 사람들은 특히 이 점에서 깊이 좌절한다. 예전만큼 불타오르지 않는 자신을 보며 이제 끝인가라고 묻는다. 하지만 그건 노쇠함의 신호가 아니다. 오히려 인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증거다. 젊을 때는 불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는 불꽃보다 리듬이 필요하다. 나는 100년을 삶아 이것을 분명히 보았다. 동기는 하루를 바꿀 수는 있다. 하지만 리듬은 사람을 바꾼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것. 감정이 좋든 나쁘든 몸이 그 자리에 가 있는 것. 이것은 의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패턴을 보았다. 성과를 오래 유지한 사람들은 자신을 자극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반복 속에 놓았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의 뇌는 안정성을 원한다. 이건 약점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다. 실제로 공개된 신경과학 연구들을 보면 반복된 행동은 의욕이 낮은 시기에도 뇌의 에너지 소모를 줄여 지속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한다. 중장년층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능력이 줄어서가 아니라 더 효율적인 방식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은퇴를 앞둔 한 기술자를 기억한다. 그는 더 이상 새로운 열정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책상에서 손을 움직였다. 그는 자신을 동기 없는 사람이라 불렀지만 그 삶은 놀라울 만큼 단단했다. 몇 년 후 그는 말했다. 이제 보니 나는 오래 버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인생 후반부의 힘은 폭발이 아니라 지속이다. 노년에 접어들며 나는 이런 말을 자주 되뇌었다. 젊을 때는 애를 묻지만 늙을수록 어떻게를 선택한다. 애해야 하는지보다 어떻게 계속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이것이 바로 꾸준함의 본질이다. 감동은 사라져도 길은 남는다. 그 길 위를 걷는 리듬이 당신을 다음 계절로 데려간다. 40대와 50대는 인생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시기다. 모두가 이 시기를 세태로 말하지만 나는 준비의 시기라고 부른다. 불필요한 열정이 거치고 남을 흉내내던 마음이 사라지며 오직 자신에게 맞는 속도만이 남는다. 그 속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다시 강해진다. 내가 100년을 살며 확신하게 된 한 가지는 이것이다. 동기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극이 아니라 리듬이다. 그리고 그 리듬은 이미 당신의 하루 속에 숨어 있다. 의지는 늙는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나 역시 한때는 의지를 신념처럼 믿던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말을 쉽게 했다. 그러나 100년을 삶아 수없이 많은 실패와 재시작을 지켜본 지금 나는 조용히 그 말을 거둔다. 의지는 인간적이다. 그래서 쉽게 지친다. 그리고 그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나는 중년에 들어서 나 자신의 의지가 눈에 띄게 약해지는 경험을 했다. 밤 늦게까지 연구하던 집중력은 사라졌고 결심은 하루를 넘기기 어려웠다. 처음엔 스스로를 책망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문제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구조였다는 것을. 그때부터 나는 사람을 가르치는 대신 환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학생들과 연구자들을 관찰하며 분명히 본 장면이 있다. 꾸준한 사람들은 결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의지를 거에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선택할 필요가 없는 삶을 만들어 두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는 것, 누구가 항상 손 닿는 곳에 있는 것, 유혹이 최소화된 공간.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였다.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은 이제는 의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자책이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반복과 예측 가능성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것은 세태가 아니라 적응이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에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마음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구조다. 나는 한태직 교수를 떠올린다. 그는 매일 글을 쓰고 싶다고 말했지만 늘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했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의지를 쓰지 마십시오. 대신 글을 쓰지 않으면 불편해지는 환경을 만드세요. 그는 컴퓨터를 거실 한가운데로 옮겼고 아침 커피를 그 앞에서만 마시기로 했다. 몇 달 후 그는 더 이상 쓰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냥 쓰고 있었다. 환경은 조용하다. 명령하지 않는다. 대신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끈다. 신발이 문 앞에 놓여 있으면 걷게 되고 책이 눈에 보이면 펼치게 된다. 반대로 침대 옆에 휴대전화는 수면을 무너뜨린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구조에 의해 선택당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훨씬 쉬워진다.
나는 늙어서야 알았다.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지를 타락하기 전에 책상을 보라. 하루의 동선을 보라. 디지털 공간을 보라. 그 모든 것이 당신의 하루를 대신 결정하고 있다. 정리된 공간은 의지를 대신해주고 준비된 도구는 번명을 침묵시킨다. 의지로 하루를 버티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진다. 그러나 구조 위에 선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들은 특별히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계속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살고 있을 뿐이다. 100년을 삶아 내가 얻은 가장 현실적인 지혜는 이것이다. 삶을 바꾸는 것은 결심이 아니라 설계다. 그리고 그 설계는 지금 아주 조용히 시작할 수 있다. 사람들은 노년을 끝이라고 부른다. 나는 그 말에 오래전부터 동의하지 않았다. 100년을 삶아 느낀 것은 오히려 반대다. 인생에서 가장 강해질 수 있는 시기는 더 이상 누구의 기대에도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때다. 그 시기에 비로소 사람은 자기 삶의 책임을 온전히 자기 손에 쥘 수 있다. 책임이라는 말은 무겁지만 그 안에는 묘한 자유가 숨어 있다. 많은 중장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수없이 보았다. 인생의 방향이 바뀐 순간은 대부분 젊을 때가 아니었다. 오히려 지루함과 무력감이 가장 깊었던 시기. 더는 남 탓도 환경 탓도 하기 싫어졌을 때였다. 그때 사람들은 조용히 결심한다. 잘 되든 안 되든 이제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일이 아니다. 부모의 영향, 사회의 구조, 운의 부족, 그 모든 것은 분명히 존재했다. 나 역시 전쟁과 가난, 시대의 폭력 속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그러나 책임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로만 남지 않는다. 우리는 선택하는 존재가 된다. 오늘 한 걸음 내딛든, 그대로 머물든, 그 선택권이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온다. 나는 은퇴 후 삶을 완전히 바꾼 한 여성을 기억한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늘 미루어왔다. 그녀는 말했다. 이제야 제 인생을 배신하지 않기로 했어요. 거창한 변화는 없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고 매일 한 페이지를 쓰고 매일 자신과 한 약속을 지켰다. 몇 년 후 그녀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다. 더 젊어서가 아니라 더 단단해서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해서 포기하지 않는다. 지루해 포기한다.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는 그 구간. 결과도 칭찬도 없는 시간. 그러나 100년을 살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다. 가장 조용한 시기가 가장 깊은 변화를 준비한다는 것이다. 나무는 보이지 않는 뿌리를 키우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시간이 없으면 오래 설 수 없다. 지금 포기하고 싶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신호다. 내면이 다시 선택하라고 보내는 주대다. 시작했는지 잊어버린 날, 아무 의미도 느껴지지 않는 날, 그날이 바로 삶의 근력이 자라는 날이다. 나는 수없이 그런 날을 지나왔다. 그리고 늘 그 이후에야 알았다. 그 지루한 날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것을. 변화는 언제나 지금에서 시작된다. 내일부터 하겠다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삶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완벽한 준비란 존재하지 않는다. 서툰 시작만이 존재할 뿐이다. 한 줄, 한 걸음, 단 5분. 그 시작이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시작이 당신을 다시 존중하게 만든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는 당신에게 100년을 산 노인의 말로 남기고 싶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극적인 순간이 아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계속된 선택이다. 오늘 지금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라. 누군가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 충분히 늦지 않았다. 나는 그 사실을 내 삶으로 증명해 왔다.